첼시가 콜 팔머를 영입한 것 같습니다. 히어리그가 뜬 상태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 아무리 늦어도 하루에서 이틀 안에는 오피셜이 나올 것 같은데요. 가격은 4천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첼시는 왜 팔머를 사는 거며 어떻게 쓸 것인지 추측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당장 첼시는 프리시즌부터 은쿤쿠를 이곳저곳 쓰면서 위치를 잡아갔습니다. 은쿤쿠는 공격 진영 어디든 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은쿤쿠를 별개로 두 명의 선수가 더 시험대에 올랐는데 카사데이와 추크헤메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지금 갤러거가 맡고 있는 수비적인 박투박부터 아주 공격적인 공미롤까지 프리시즌의 테스트를 받아봤는데요. 이거는 포체티노가 은쿤쿠의 백업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윙어보다는 안쪽에 들어와 있고 중앙 공미보다는 측면에 치우친 그런 롤을 맡기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카사데이는 임대를 갖고 현재 은쿤쿠와 추크헤메카는 부상입니다. 그래서 첼시가 올리세를 노렸지만 무산되었고 그 다음이 팔머인데요. 첼시가 영입했던 이유의 첫 번째는 첼시가 설정한 자리에 부상과 이탈이 많아서 바로 팔머를 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팔머의 역할을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팔머가 왼발잡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측 측면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 히트맵을 보면 왼쪽 오른쪽으로 나올 수 있고 이 경기들은 다 팔머가 90번을 소화한 경기들입니다. 특히 슈퍼컵의 히트맵을 보면 오른쪽 전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팔머의 필요성은 스털링의 경쟁자가 아니라 도우미 역할입니다. 애초에 경쟁자라고 하기엔 스털링이 매우 잘하고 있고 팔머도 백업이었다면 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스털링은 드리블 돌파와 연계에서 매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전에는 제임스와 공격 호흡이 좋았는데 여기서 자기는 드리블을 치거나 페널티 박스로 들어가기보다는 제임스의 침투를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문제는 구스토가 공격적으로 이걸 못 쫓아가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웨스트햄전부터 포체티노는 스털링에게 좀 더 드리블을 많이 맡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임스 역할을 스털링이 한다고 하면 스털링의 역할을 도와줄 자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역할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올리세를 영입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여러 명을 검토한 다음에 팔머를 낙점한 것 같습니다. 포체티노가 쓰려는 장면 중에 가장 이상적인 장면은 세비야 득점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워커가 많이 전진해서 측면을 맡아주고 팔머는 폴란드와 워커의 사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움직이면서 침투하고 반대 진영에서 넘어오는 볼을 헤더로 처리합니다. 공격수보다는 낮은 위치 그리고 측면 자원보다는 좀 더 중앙으로 들어와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해준다 그러면 팔머는 생각보다 첼시에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풀백들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프리시즌부터 포치는 구스토가 나오면 수비적으로 쓰고 실회를 많이 올렸습니다. 3백을 쓸 때는 제임스도 올리고 구스토도 많이 전진시켰지만 구스토가 전진했을 때는 크로스가 좋다는 것 외에는 제임스만큼의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뽀백을 지향하는 첼시로서는 구스토는 아예 내려앉고 팔머가 살짝 우측 공미 느낌으로 나오고 스털링과 스위칭과 연계 마무리를 맡아줄 것 같습니다. 특히 팔머는 킥력이 매우 좋고 왼발잡이다 보니까 스털링이 파고 들어가다 실패하면 다시 컷백을 내주고 팔머가 페널티 박스 밖에서 직접 타격을 하는 것도 좋은 장면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은쿤쿠가 복귀한다고 해도 당장 폼을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측 윙어도 가능하고 좌측 윙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멀티성도 첼시가 영입하는데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려점이라고 봅니다. 경기 수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역할들은 팔머의 장점을 기반해서 몇 안 되는 맨시티 경기들을 보면서 설명한 건데요. 이게 첼시에서 원활하게 먹힐지 한 시즌을 전부 보내면서 이 장점들이 계속 드러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팔머는 분명 유망한 자원입니다. 맨시티가 꾸준히 밀고 있던 성골 뉴스지만 유망하다는 단어만큼 첼시에서 무의미한 단어가 없는 게 지금 첼시는 많은 영입생들이 다 유망한 자원들입니다. 팔머는 현재 부상도 발부상으로 22년도에 90일 빠진 거, 바이러스 감염으로 19일 빠진 게 다지만 프로 통산으로 105경기를 소화한 자원에게 한 시즌을 맡겨도 되는지 단순히 포텐셜과 장점만 믿고 사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첼시에는 저는 베테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당장 첼시에서 지금 잘하는 자원 5명만 뽑으라고 하면 엔조, 실바, 치렐, 스털링, 코리를 뽑을 것 같은데요. 26인 치렐도 이제 전성기 나이고 94년생의 스털링, 거기다 내일 모레 은퇴해도 손색이 없는 실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아무리 어리고 유망한 자원들을 많이 모아도 결국 팀을 잡아줄 베테랑급도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면 어리더라도 경험이 많은 자원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월드컵 경험이 있고 월드컵 위너인 엔조나 브라이튼에서 성장했던 카이세도 같은 자원이 필요한데요. 팔머는 유망주로 종종 기회를 받은 것뿐 시즌을 책임졌던 적이 없습니다. 당장 은쿤쿠의 빈자리, 추크헤메카의 부상을 대체할 거라면 아직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는 팔머로 최소 반 시즌을 보낸다는 건 상당히 도박수일 수 있습니다. 팔머가 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글쎄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경기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게 팔머의 큰 우려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머는 굉장히 좋은 자원입니다. 이 유스 자원 중에 킥력이 나빠서 망하는 자원들이 많은데 또 팔머는 킥력이 좋은 장점이고 오른쪽에서 뛰는 데 있어서 왼발잡이라는 것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스털링의 경기력도 굉장히 좋고 엔조가 그렇게 되면 좌측을 도와주면서 7렐의 빌드업과 스프린트를 많이 도와줄 수 있고 그러면 7렐의 부담감이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가지 장점은 있지만 당장 팔머가 검증이 되지 않는 자원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도 분명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팔머가 첼시로 오면서 첼시는 공격 보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이적 시장에 어떤 영입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팔머 2002년생이고 굉장히 유망한 자원이기 때문에 기대를 다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